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대담한 대담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든든한 기둥처럼 앉아 계시는 두 분, 우리 대담한 대담의 입담 플레이어죠. 마스터와 송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입담 들려주실 거죠?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맨날 재밌자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작부터 힘 빠지는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재밌는 주제가 많은데 마지막에 또 모르니까. 네. 자, 오늘도 꽤 흥미진진한 토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두 분이 책 한 권 들고 계세요. 네. 네. 부산 교과서. 제 건 없습니까? 자, 보세요. 네. 부산에. 한정판이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니, 이게 중학교 수준이 돼야 받을 수 있어요. 아, 예. 제가 중학교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렇지. 굳이 고등학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자, 이 부산 교과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산 교과서죠. 부산의 역사하고 문화 이런 내용들을 담은 네. 책 좀 제가 좀 봐도 네, 되겠습니까? 아, 예. 아우,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들한테 배포가 됐는데 예. 중2병 걸림 못 봤거든요. 그렇네요. 네. 정말 좋네요. 이거 네. 마음에 듭니다. 아니,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 중에 우리도 먼저 좀 한번 해볼게. 그 대본을 보시면 이제 부산의 상식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을 다르게 발음하시오. 이거 한 번씩 해보시죠. 우리 마스터께서 먼저.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합격인가요? 합격입니다. 99점. 아니에요? 뭐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이거 뭐 있다고요? 100점 100점 드릴게요. 하면은 시청자들이 싫어해요. 그럼 99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송군께서는. 빨리 해야 이거 뭐 분별력이 그런가요? 생기는. 빨리 해봐.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밤새도록 연습했네. 저도 이거 저희 아나운서한테 시켜봤는데 그냥 듣기만 해서는 2를 얘기하는 건지 1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럼 그 다른 지역은 이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아,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똑같이 거죠? 그냥. 쫙. 아, 성조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죠. 이 성조 때문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음이 높낮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댓글이 재밌는 댓글 중에 고평, 저평, 중평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어 같아요, 중국어.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해는 되던데 왜냐면 음의 높낮이만 들어도 이게 인지 그렇죠. 인지 아는데 지방 사람들은 모르나 봐요. 다른 지방 사람들은. 자, 어쨌든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부산 교과서는 부산교육청이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 네. 사실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힘듭니다. 저희조차도 그랬고요. 항상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양심을 좀 더 가지고 그리고 관심 많이 가지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자라는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청이 또 제작을 했지요. 네. 관련 기사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교육청이 지역화 교과서인 부산의 재발견을 올해 중학교 신입생 27,000여 명에 무료로 보급을 했습니다. 지역화 교과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인정 교과서인데 시도 교육감이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교과서를 제작해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요. 이 부산의 재발견은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 교재 그리고 사회과 선택 과목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이 됩니다.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지명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지명. 저희 어릴 때는 한자를 별로 안 쓰던 세대라서 그런가. 사실 지명은 한자에 거의 다 유래가 다 섞여 있잖아요. 예. 한자 자체 뜻에. 근데 저희는 그런 세대가 잘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몰랐거든요. 재밌는 지명에 대한 유래가 너무 좋았어요. 가령 이제 뭐 문현동, 문전동 이렇게 저희 그 지하철 2호선 보면 딱 여기 딱 있잖아요. 예, 이름이. 예. 저는 그게 별 의미를 몰랐는데 문전이 문전동 전이라고 문전이고 지게골은 그 쉬어가는 곳이라서 지게골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지명들을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고 왠지 내가 사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좀 가봤던 동네에 대해서 좀 신선하게 좀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박앵커는 물망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쉽습니다. 이거 진짜 쉽습니다. 물이 많군요. 반은 맞았어. 50점. 그러니까 언제나 맑은 물로 가득한 산골이다. 아, 맑은 물이. 물망골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던 고갯길에 차고 맑은 샘이 있다는 뜻의 지명은 자,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서 한번 맞춰봐. 냉정하게 네. 냉정입니다. 그죠? 예. 예. 이 책을 이제 빨리 읽었어. 내가 어젯밤에. 아, 급하게 그냥 쭉 내가 속독을 잘하니까 예. 빨리 읽었는데 경제적인 분야가 조금 미흡해요. 부산 하면 사실 부산이 네. 우리 3대 재벌이 나왔던 곳이에요. 네. 예, 럭키금성, 그죠? 대우 인터내셔널, 네. 대우의 그 원산, 그리고 제일제당, 삼성의 예? CJ. 모태 아닙니까, 그죠? 네. 그 3대 기업의 발상지예요, 부산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산의 역사이기도 할 그럼요, 텐데요. 그럼요. 사실 자랑스러운 예, 역사죠.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근대화의 역사가 부산에서 근데 많이 이제 발생했죠. 그 발생지들이 남아 있거든요. 아니 지금은 이제 모습은 없어졌는데 없죠, 네. 자료 같은 것도 그렇죠, 남아 있고 그걸 좀 넣었으면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이제 부산 사람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해. 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있는데 네. 뭐 부산 연예인도 많잖아. 스포츠인들. 뭐 최동원, 예? 뭐 많긴 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국사처럼 상하로 나눠서 나와요. 아 번외판은 부산에 입문해가지고 따로 하나 책을 제작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나 좀 아쉽더라고. 사실 이런 관련 부산에 관련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 게 교과서로 나온 게 왜 나왔냐?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 현재 지금 부산시 교육감님께서 김석준 교육감님이시죠? 이 교육감님께서 예전부터 부산학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부산에 대해서 부산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그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교육감이 예. 지정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교과를 신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대한 애양심이 깊으시다 보니 학생들한테 부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싶었겠죠. 근데 교육자시니까. 기획에는 안 들어가 있네. 발행이만 나와 있고. 네, 뭐 그렇게 돼 있네요. 하도만 더 드렸겠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근데 아마 김성규 교육감님이 내셨던 자료들을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나 뵀을 때도 부산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육청에서 또 바라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이제 교과서로 네. 보급을 하면서 네. 교육청 우리 재발견 기획에 참여한 장학사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호정 장학사님이시죠? 네, 여기 예. 발행인에 적혀 있으십니다. 여기 네, 장학사님. 그렇습니다. 여기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예. 전화 연결돼 있나요? 예. 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우 책이 재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요. 그래, 이 정도 되었을 것 같아.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쏟으셨네요. 네. 예. 원래 뭐 교과서 만드는 데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보통 드는데, 네. 네, 좀 시간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학생들한테 이 네. 교과서를 이제 교육함에 있어서 네. 혹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이 뭐 부산이 그 역사적 문화적으로 아주 유수 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부산 사람들이나 부산 학생들이 그 예년에 비해서 좀 자긍심이나 또 내향심이 또 그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고요. 네. 부산의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을 제대로 알고 또 내 고장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또 부산의 부모님들이 또는 부산의 교육계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셨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부산의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수기 끝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SNS를 통해서 올리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도 그 일반인들이나 이거 구할 수 없냐 이런 문의가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혹시 네. 교육청 입장에서 더 많이 배포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교과서가 지금 32,000권 정도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 때 다 비매품으로 만들었고 무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의 전 중학교 신입생 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도서관용으로 공급을 했고요. 네. 제가 한 2,000권 이상 정도 여유 있게 만들었는데 네. 기관에 배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그쵸. 일반 학교에서 조금 더 교육용으로 또 1학년이 아닌 네. 다른 학년에 좀 쓸 의도가 있으면 네. 좀 드릴 수 있도록 조금 여분을 준비했는데 네. 그것도 좀 부족하지
될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서울로 보내고 지금 직장도 서울 가면 좋고 인서울이 있는 대학에 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눈높이나 시각들을 좀 지역에 많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제가 99년도에 부산에 왔어요. 99년요? 네, 저는 서부 경남 사람인데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알고 사람도 알고. 예. 근데 의외로 부산이 넓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동부산에서 살아서 서부산은 몰라.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 은근히. 그렇죠. 길 쪽에서 그래요. 이거 공부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 봤을 때 진짜 필요한 책이다. 예. 부산 사람들이 부산을 너무 몰라. 왜? 네. 많이 느끼는 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부산을 설명하라 그랬을 때 딱 말문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정말요. 요거 보면은 역사와 음식에 대한 유래가 또 적혀 있잖아요. 뭐 곱창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밀면, 국밥 유래가 적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막힘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 집 맛있다 이게 아니라 왜 이런 음식이 나왔고 왜 이런 문화가 있는지도 알려주면서 하면 또 부산을 소개하기도 좋고 타지방 사람들 올 때 저도 많이 설명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유익하게 잘 보고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주위에 가끔씩 전화 와가지고 서울말 쓰는 친구가 있거나 이웃에 서울말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 게. 그랬어요? 예. 전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릴 때 전라도로 가니까 경상도 말 쓴다고 놀림을 받고. 전라도도 살다가 부산 오니까 다시 또 전라도 말 쓴다고 놀림을 받고 이래가니까 이게 이제 놀림을 안 받기 위해서 더 빨리 마스터를 해버린 거죠. 언어를. 마스터가 중요해. 그렇죠.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 지역의 이제 지금 송구처럼 그 지역의 고유의 언어, 마스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만의 사투리를 잘 쓸 줄 안다는 거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산시에서도 사투리 보존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의회 박재본 의원이 부산 사투리 보존에 관한 조례를 또 발의를 하기도 했죠. 이 시의원 특이하네. 예, 기사를 보면은요. 조례가 부산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사투리 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부산시가 홍보하고 교재 개발 그리고 교육과정 개설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투리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를 또 인터넷을 통해 알릴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부산 사투리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사투리를 보존하는 동시에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영화 보면 다 부산 사투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죠. 온갖 영화 부산 사투리 안 들어가면은 영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해요. 근데 보고 있으면. 근데 오히려 그 영화는 조금 나은데 드라마 쪽에서는 상당히 어색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 부산 사투리 들을 때. 예. 좀 어색한 거 많이 봤어요. 그렇죠. 어쨌든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 뭐 배우거나 했을 텐데 좀 어색하게 해서. 사실 부산 사투리가 아니고 약간 조금 억양이 더 드센 경북 쪽 사투리가 가깝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도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사투리 자체로만으로도. 그럼요. 이게 언어학적 가치가 높아서 이제 보존하자는 움직임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방언 자체를 세계적으로도 연구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고 부산 사투리 사전이라는 건 나온 지 제법 더 오래됐어요. 그럼요. 실제로 나와 있고 요걸 이용해서 뭐 소재로 방송에서 이용하는 작가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투리를 이용해가지고. 언어학적인 가치만 봐도 이거는 좀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사투리의 유래 이런 것도 알아두면 우리 실생활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바로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정신이고. 네. 그래서 그 언어를 연구하면은 우리의 정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다 또 우리 지역성을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부산 교과서 잘 공부해서 또 부산의 미래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 영화는 다들 좋아하실 테고. 네, 영화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판도라 보셨습니까? 반대로 봤죠. 저 2번 봤어요. 2번 보셨어요? 영화관 가서 보고 집에서 한 번 더 보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살았던 지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영광에도 원전이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있네요. 네, 영광 원전이. 영광스럽게 원전이 있네. 네, 거기 한빛 원전이 있는데. 한빛. 네. 거기 지금 어릴 때도 저 이제 그런 자료를 많이 봤어요. 은근히 그쪽에서는 다 아는데 그냥 아주 어릴 때니까 보도 같은 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런 많고 또 지금 제 친구 중에 한비도 원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 판도라처럼. 네, 안에서 진짜 일하는 친구들은 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걔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대를 이어서 그 한비도 원전에 일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전 그냥 다른 생각은 안 들었고 친구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고리원전 4호기에서 이제 냉각제가 과다하게 누설되는 사건, 이 기사를 먼저 보면은요. 네. 사설이죠. 자, 고리원전 측이 냉각제 수집조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그 수동 정지시켰고 첫 이상이 감지된 때부터 이틀 지난 뒤에 수동 정지시켰죠. 이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냉각제가 원래 원자로 내부를 순환하면서 핵분열 반응으로 생기는 열을 식히는 중요 시설인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지는 않았다지만 냉각수 누출에서 비롯된 대형 원전 사고가 많았던 만큼 또 한 번 아찔한 상황을 맞았다. 이런 내용이 국제신문 사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냉각제가 보니까 단순한 물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뭐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고체를 넣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 그 판도라에서도 나왔지만은 아까는 사투리인가요? 아닌가요? 아까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예요. 예. 요 판도라다 보면 이제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그죠? 예. 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고리 4호기에서 냉각제가 이제 나왔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냉각제가 이제 밖으로 나온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안에 그 발전소 안에서 이제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누출이 된 거죠. 아까 뭐 800리터인가, 뭐 500리터인가 막 그랬을 텐데 누출이 된 건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큰 사고는 아닌데 저희 국제신문에서 그 이제 그 원전을 정지를 시키면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전기가 확 나와요. 그렇죠. 그 사진을 잡았죠. 봤어요. 불난 줄 알고. 맞아요. 그 이제 그 사진을 딱 올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난 거야. 드디어 왔는가? 가야 되나? 아, 그렇죠. 서울 가야 되나? 예. 뭐 이러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원전은 사고가 나면은 워낙 뭐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한수원에서는 냉각수는 누출은 됐는데 방사성 물질은 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기다 얼마 전에 뭐 127곳. 예, 3호기. 네, 그 안에 철판, 보호해주는 철판이 부식됐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기준치보다 뭐 10%도 안 되는 정도로 두께가 부식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과연 예상 못했을까 싶은 거예요. 판도라 영화 보면요. 이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줄을 쫙 세우면 몇 킬로라더라?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하나에 네. 어찌 보면 이걸 다 점검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거의 보통 20년이 넘어간 그 원전들인데 네네. 20년 전, 30년 전의 부품들 아닙니까? 집도 당연히 그 정도 되면은 녹이 슬고 보수할 곳이 많아지고 점점 많아져서 안 되면은 없애버리잖아요. 재건축을 하는데 원전은 지금 우리는 계속 수명을 연장을 시키면서까지 써요. 이렇게 위험한 거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수원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부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다 이제 측정도 되고 네. 뭐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다는데 그 이번에 사고 난 4호기도 처음에 보면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자기들 보도 자료 낸 거 있어요. 보면은 뭐 늑장 대응이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최초로 인지한 게 26일 11시 25분이란 말입니다. 예, 이틀 전이죠. 그런데 1차 점검이 그 다음날 오후 2시 32분이에요. 그때 뭐 조금씩 뭐 누설수가 수집되기 시작했다. 뭐 이래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자기들 기준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또 내려둔 거죠. 그래 하다가 하수 배수 배수밸브 용접부라고 악력 경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스톱하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이제 27일 밤 11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지 만 하루하고 12시간 더 지났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제대로 뭔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첫 체크 될 때가 보면 그 다음날 오후 2시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건 벌써 몇 시간이야?
14시간 지났죠. 그렇네요. 네, 김예찬 교수님. 네, 예, 국제신문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고리원전 최근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관련해서 지금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혹시 영화 판도라를 보셨습니까? 네, 처음 개봉할 때 바로 봤죠. 아, 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뭐 그냥 영화라든가 이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마치 어떤 사고 재현 드라마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아,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뭐 진도 6.1 지진에서 어떤 그런 일이 난다 무슨 가능성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7.0 이상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밸브가 뭐 3만 개, 예. 또는 뭐 땜질 한 곳만 6만 5천 개가 되고 예. 배관이 뭐 170km, 뭐 전기 배선 1,700km, 원전 하나가 어마어마한데 예. 이것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이라든가 예. 시간이라든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어떤 헌신적인 그 노력을 해서 방사능 어떤 피폭을 잡았다는데 그거는 약간 그 각색이 조금 더 된 것이 그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예. 그때부터 이제 방사능 누출이라든가 오히려 오염이 시작되는 그리고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영화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 영화의 핵심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바탕으로 예. 고리 1호기에 사고가 났을 때를 일종의 대비를 시켜본 약간의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4, 5기에서 냉각제가 누출되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언뜻 들면은 네. 냉각주가 누출돼서 방사능이 뭐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이거는 뭐 얼마나 큰 사고이죠? 네, 사실은 그 냉각수가 특히 밸브의 어떤 고장을 통해서 냉각수가 누출이 되고 부족하게 됐다.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그 냉각수가 결국은 누설이 되는 문제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예. 그것이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잡았기 망정이지 그걸 모르고 오랜 시간을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저장조라든가 이런 데서 냉각수 결렬로 노심 용융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고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이제는 고리 3호기 같은 경우는 이 경남 용기에 이 철판이 부식되는 것 이런 예. 것도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 지금 고리 1호기가 원래 필요합니다만 예. 2, 3, 4, 5기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예. 사실은 지금 30몇 년 동안 쓰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 원전에 폐로하는 평균 수명이 28년밖에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이런 잦은 고장은 이제 원전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마모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부식이라든지 중성자 도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이 열성화되는 것이 아주 강해집니다. 3호기에 이제 뭐죠? 녹슬어도 있는 부위 네. 예, 그런 것들이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기장군에서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같이 참여하는 그런 뭐 조사 대책이라든지 뭐 그런 민간 뭐 감시기구를 좀 구성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얼마 있지 않아서 사고가 터졌어요. 이 터져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한수원 자체의 이 셀프 안전정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원전 선진국의 전문가 집단하고 우리 주민 대표들, 그 다음에 우리 군의회, 필요하면 시민단체, 언론기관까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점검이 절실하다. 원전이요. 다 보면 서울에서 제일 먼 곳에만 있어요. 네. 다 보면. 근데 쓰기는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쓰잖아. 약간 말씀하신 뭐 자신 있게 좀 공개를 좀 하고 민간한테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도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수준인 것 같다 믿으면 되는데 자꾸 못 믿게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네. 자꾸 저도 불안하고요. 이것 때문에 또 부산 떠나야 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까 마스터께서 이제 셀프 점검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좀 열려 있는 그런 원전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중요 보안 시설이래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반이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거는 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닥치고 패로 딱 올렸잖아요. 그 정권에서. 그 보수 정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하는 방안을 바로 뭐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는 안 될 텐데. 바로는 안 됐겠죠. 네. 좀 근데 적더라도 독일도 단계적으로 폐로를 당겼습니다. 원래 계획된 폐로 기간이 아니라 뭐 원래 뭐 30년 쓸 수 있으면 25년, 20년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더 줄여가지고 폐로하기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기로 이렇게 했죠.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예.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준비하는 것도 말이야. 준비한다면은 그럼 전기를 어디 쓸 건데? 이러거든요. 예.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거냐 이거죠. 네. 예. 당장은 안 되지만은 이제 장기 계획을 잡고 하면은 나중에는 가능하죠. 실제로 우리가 폐로라고 딱 정책이 결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 폐로가 완전히 되는 데까지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짧게만 10년이 걸리고 또 폐로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 짓는데도 오래 걸리던데 네. 사실은 폐로하는 게 더 몇 배로. 네.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게 폐로고 또 그 폐로에서 나온 그런 모든 자재들 있잖아요. 다 방사능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버릴 데가 그거를 없어. 다시 또 묻는 그러니까 과정 묻어야 되거든. 그것도 굉장히 또 복잡해지는 버릴 데가 문제고요. 없다니까. 확실히 그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게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기준인가? 자꾸 더 만들려고 하니까 예. 그 사실 지금 전기가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리 1호기가 올해 6월이면은 이제 연구 정지되고 폐로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이게 좀 시초가 돼가지고 뭔가 그 전기 정책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것도 좀 바뀔 필요성은 있죠. 우리도 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산업으로 좀 빨리 눈을 좀 돌려야 되고 실제로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해서 다 준비를 하는데 예. 늦어요. 또 여기서 이런 개발하는 것도 느리고 좀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일본도 우린 가까이서 봤지만 더 옛날이면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이 재앙이 한번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예. 있는 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알고 있는데 안 해요? 그런 정책들은 위에서 좀 빨리빨리 세워야 될 텐데 말이죠. 자꾸 소 읽고 야간 고치는 게 반복인데 그리고 우리 맨날 소만 잃어요. 저는 이제 탈원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전기를 좀 아껴 쓰는 그런 의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전기 쓰는 거를 물 쓰듯이 쓰잖아요. 전기도 싸기 때문에. 물도 너무 많이 써서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 뭡니까 그 일정 정도 올라가면은 이 누진제니까 누진제가 누진제 돼서 그게 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은 우리가 전기를 좀 잘 안 아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전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기 하나 생산하는 게 엄청난 돈이 든다,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좀 아껴 쓸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원전을 많이 안 지어도 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은 좀 필요하겠어요. 요즘은 뭐 아니, 우리 어릴 때는 많이 했지. 그러니까 전기 아껴 쓴다고. 요즘은 휴대전화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다 전기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다 콘센트 꽂아서 쓰는데 전기 아껴 쓰는 법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변 집에 가정에서 하는 거. 안 보는 일단 TV 나는 끄기. 무조건 뽑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제일 기본이죠. 네. 가장 이제 저는 전기를 좀 아껴 쓰라는 캠페인을 보면 황당했던 것들을 많이 보면 냉장고 자주 열고 닫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맞기는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한 게 어떻게 냉장고를 열고 닫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냉장고가 냉동고랑 냉장실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온도를 1도 낮추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 그 패널이 큰 대형 텔레비를 쓰잖아요. 네. 이거는 전기세를 어디서 아낄 수 있냐면 전기 뽑는 것보다요. TV 화면의 조도를 조금만 낮춰도 됩니다. 아, 저도 밝기를 낮추는 게 낮춰라. 있구나. 네, 설정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도 배터리 빨리 닿으면 맞아요, 조도를 낮춰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낮춰도 우리가 전기 콘센트 뽑는 것만큼의 효과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콘센트 뽑았으면 더 좋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되고 있죠. 그렇네요. 네, 좀 모르셨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캠페인은 없다는 거죠. 실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캠페인은.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전기를 무수 쓰게 하는 화면도 밝게 하고 소리도 크게 키우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서요. 원전 이제 대피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네. 소방 훈련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대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얘기가 이제 영화 판도라 이후로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기장군 고리 발전소에서 중대한 사고를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시민 대피 훈련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원자력 안전연구소에서 고리 원전 반경 20km 내에 세계 지역 인구 170만 명이
이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대피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는데 이 170만 명 전원이 원전 반경 20km 밖으로 대피하는데 무려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인은 차량 정체였는데요. 해운대 터널이나 만덕 터널 입구로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했고 원전 반경 10km를 벗어나는데도 12시간이 걸렸다고 분석이 됐다고 하네요. 그 판도라를 보면요, 이 나와요. 예. 차가 네.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렇죠. 반대편 그래가지고 넘어가죠. 반대편 넘어가고 막 그것도 안 됐다가 또 이제 결국은 뛰잖아요. 네. 이 터지면은 뛴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나왔지만은. 이게 한번 일어나면은 그냥 뭐 다 죽는 겁니다. 자, 뭐 훈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피 훈련도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뛰어서 대피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의미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이런 훈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갑상선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걸 구비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대피소가 있어요. 네. 대피소. 네, 물론 궁극적으로는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당장은 도움이 될 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피소 위치를 알아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해볼 만한 훈련이 아닌가. 네. 네, 그런 한 건 번씩 좀 하다 시뮬레이션 보니까. 해야 돼요. 네. 근데 시민들이 관심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막상 그런 거 하자고 해서 하면. 그렇죠. 바로 옆에 원전이 있는데도 실감을 하지 못하니까요. 원전도 옆이 없고 가까운 일본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나서 봤고 또 우리도 지진도 있었고 보통 지진과 관련돼서 또 원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좀 봤는데 왜 경각심을 그냥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막상 또 지진도 처음에 경주에서 발생되고 나서 한참 막 상비 막 타재기하고 하더니 네. 지금은 얼마 전에 3.0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또 있었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분위기가. 아니, 그것도 이제 사람을 사는데 너무 또 민감해서는 안 되거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긴 그래서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번에 그 경주 지진 왔을 때 다 네. 느꼈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두려운지. 이게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 좀 알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예.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아마 좀 의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 당장 기사가 났을 때 보면은 반응이 아주 뜨겁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봐서는 뭐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터지고 나면 이렇게 약간 교통이 많이 밀린다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안을 했던 많은 사례들 보니까 당장 나가지 말고 일단은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게 더 낫고 그다음에 관련 뭐 이렇게 방호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비해서 네. 교통량이 원활할 때 이럴 때 대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영화 제목이 판도라인데 이제 원자로 자체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격이죠. 그러면은 열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뚜껑 그 열리면 큰일 열리면은 나는 일. 희망조차도 날아가는 그런 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상자가 열리지 않도록 뭐 정부 그리고 관계 부처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좀 합심해서 네. 조심하고 또 좋은 대책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오늘 주제 뭐 첫 번째 주제도 그렇고 두 번째 주제도 그렇고 좀 할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교통요금 인상입니다. 이건 시민들의 생활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 같은데 도시철도 자주 타십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가능하면 이용하는 편이고 집에서 또 가깝기 때문에 네.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가능하면 차는 안 몰고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도시철도 요금 오르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고 알고 있죠. 예. 예. 100원. 예. 제가 1,200원 내고 네. 회사에서 여기까지 동해선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예. 네. 예. 한성하면 공짜니까. 그 이제 100원이 오른다는 거죠, 그죠? 예. 뭐 저한테 봐서는 크게 그 부담이 되는 건 아닌데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시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시기가 예. 왜요? 지금 그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아, 네. 예. 커맨드 그렇죠. 센터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올라. 아, 물가 오늘 그 통계청이 발표한 거 보니까 4년 9개월 만인가 네. 가장 많이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가.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교통요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요금. 네. 서비스 요금 중에 가장
큰 게 교통요금이었어요. 예. 물론 부산은 포함이 안 됐겠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네. 오르고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네. 지원을 할 때 처음 이제 건설할 때는 지원해줘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나몰라요. 뭐 지자체가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거든. 네. 뭐 지자체는 돈이 없으니까 요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요금은 또 예를 들어 많이 올려봐. 그럼 그다음 그 시장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이런 학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노후 전체를 갈아야 된단 말이죠. 예. 못 가는 거지. 맞죠. 예. 재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안전시설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니까. 맞아요. 네. 전동차 한 대 비용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네. 그 당장 인상하면은 공공요금 인상 딱 하면은 조금 예민하잖아요. 저도 인상 소식 듣자마자 왜 또 올려 이런 느낌 들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네. 3년이나 됐더라고요. 거기다가 수송 원가 문제도 있었고 적자폭 큰 거 이거는 사실 뉴스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 그 올릴만하다. 100원 올려고 100원이면은 뭐 그래 크진 않은데 이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적자폭이 만만치가 않은데 메꿀 수가 이거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거 올린 또 비용에 대해서도 쓰임새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또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참에 그러면은 한번 연결해 보죠. 부산시는 그렇고 부산교통공사 쪽 전화 연결해서 네.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부산교통공사 영업처 신희철 차장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늦은 시간에 영업소의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도시철도 요금이 이제 5월부터 100원이 인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2013년도 11월에 인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4년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이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100원 인상이 되면 1년에 한 208억 정도 수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208억이요. 네네. 이 208억 전액을 예. 저희들이 그 노후 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수송 원가 대비해서 도시철도 요금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낮죠. 네, 그렇죠. 낮죠. 상당히 낮죠. 40 몇 %가 그렇던데요. 네네. 저희들이 그 1인당 수송 원가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767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평균 운임이 77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송원가 보존율이 4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뭐 요금 인상하는 것만큼 더 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일단 도시철도 요금 인상분을 안전 강화 이쪽에 시설 개선 쪽에 안전 강화. 네, 투자를 네, 한다고 웃음이, 하는군요. 웃음이. 그러니까 이제 인상한 거를 안전 쪽에 쓰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액을. 그게 세 발의 피지. 그렇지. 예, 208억? 208억? 208억. 208억. 세 발의 피예요. 우습죠. 네. 워낙 또 앞전에 계속 사고들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예. 거의 사고들이 이제 뭐 노후화된 시설 문제 탓도 있지만 뭐 인적 그 뭐지 인재 사람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생겼잖아요. 안전에 쓸 거면은 일단은 안전관리 요원들을 많이 뽑아야죠. 그래서 시설을 잘 점검하고 문제가 생긴 거를 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또 뭐 이번에 없었고요. 가만 보니까 뭐 노후된 전통차의 부품 교체, 화재 연동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런 계획이라고 한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부산도시철도는 아니고 김해 경전철인데 예, 예. 거긴 또 안전관리 요원을 다 잘랐더라고요. 다 해버렸더라고요. 무인 승차. 거기 원래 무인 승차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비정규직으로 네. 한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일하는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요. 그 안전관리 도움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전부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이번에 없앤다고. 사 통합한다고 얘기하더니 그것 때문에 네, 줄인 그렇게 거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재 개편. 근데 처음에는 좀 그런 말로 하다가 맨 뒤에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비용 절감. 근데 비용 절감하면 또 안전 문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208억 가지고 안전에 모두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설득이 되느냐. 도시철도 요금 인상도 있는데 또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아, 이거 진짜 말 많아요. 예.
자, 부산시가 지난 3월 22일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의 1급지 공용 주차장을 1급지 가, 1급지 나로 분리한다고 밝혔는데요. 1급지 가에는 중구 부평동과 광복동, 그리고 남포동, 그리고 서민교차로 인근의 이제 부전 1, 2동 공용 주차장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1급지 가 지역은 기존보다 40% 정도 주차 요금이 네.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야, 40% 인상이면은 절대 적은 인상폭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1주차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용주차장도 저렴하다고. 1주차로 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1급지에서 1주차를 하려면은 네. 이게 10,000원대에서 바로 20,000원대로 올라가니까 일단 부담이 좀 확 느끼 바로 오죠. 저도 평소에 뭐 차를 그렇게 많이 자주 가지고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디 나가면은 주차장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 진짜 아까워요. 한두 시간 되는 건데 정말 요금이 쑥쑥 올라가요. 그냥 잠깐만 놔두고도. 나도 차는 있지만은 차를 잘 안 몰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찌 보면 약간 찬성하는 쪽이에요. 예, 일단 부산시 정책이 보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편리하게끔 그런 데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수요 관리는 안 했죠. 네. 이제 수요 관리란 말은 자동차 늘어나는 걸 방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동차 수요 관리에 들어갔어요. 자동차 수요 관리라는 대표적인 이런 거거든요.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게 해가지고 차를 안 갖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일전에 보면 이제 5부제, 2부제 이런 정책의 또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그거는 이제 강제로 못 갖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금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세가 비싸게 한다든지, 주차 요금 비싸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자동차를 못 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주차 요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갖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 갈 때는 타고 가라는 거지. 근데 도심으로 올 때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도심이 번화가지 않습니까? 그 쇼핑하러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 나들이도 많이 하는데 이게 주차 시설이 사실 보면 좀 부족한 지역들이에요. 많이 부족한 지역들인데 이 주차 시설을 늘린다 뭐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이 늘린다는 건 문제가 좀 있고, 또 이제 이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되고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답이 없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부산이 또 편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크고요. 뭐 담배값이 올랐다고 뭐 이게 담배 안 피는 거 아닌 것처럼 주차장 괜히 뭐 이렇게 공용주차장 요금 딱 올리잖아요. 그럼 사설 주차장 요금도 같이 또 동작에 막 오르거든요. 그렇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차로 먹고 사는 입장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대부분이 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서민은 아니잖아요. 차를 몰고 다닌다고 서민이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보통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진짜 거죠. 서민들은 차를 몰고 다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이 공용주차장에 차를 댄다?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맞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를 안 걷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안 갖고 와도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좀 선결이 됐으면 좋을 텐데, 부산시가 좀 이쪽은 좀 하기 편하니까 네. 수요는 좀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부산시도 방법이 몇 개가 없어요. 그렇죠. 없고, 근데 부산 자체가 조금 도로 중심으로 더 구성이 돼 있어요. 지역 자체가 번화가들도 그렇고 도로를 기반으로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걷기 좋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지역도 내려서 움직여야 될 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을 모시고 데리고 나올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쇼핑몰들을 보면 주차 시설에 대해 민감한 이유가 오기 편하게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못 오게 만들어 버리면 상권도 오히려 더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 백화점이야 뭐 알아서 할 거고, 네. 또 이제 저희 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전통 시장들이 요 네, 보면 그렇죠. 원도심에 그렇죠. 있는 것들 예,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운다는 거죠. 자기들이. 네. 그러면 이제 비싸지면 차를 안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장에 안 오는 거죠. 네.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통 시장을 이용하면은
좀 할인해 준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혜택을 줘야죠. 그런 거는 좀 정책적으로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재래시장 대부분들의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생겼거든요. 물론 확실히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생겼어요. 근데 비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왜냐하면 마트나 대형 쇼핑몰은 무료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게는 오르게 하는데 할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에게는 공영주차장을 할인한다. 그걸 얼마나 쓸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 공용주차장도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차 시설에 돼 있는 공용주차장도 있지만 노상 네. 공용주차장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내치는 반응 중에도 가장 험악했던 댓글이 달린 이유가 노상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게 가장 많아요.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겪어봤습니다. 불친절하지. 불친절한 거. 그 다음에 비용을 좀 반올림 이상 올려받고. 도대체 얼마가 정가인지를 모르겠어요. 웃긴 게 내 차가 없어. 주차장에 내 차가 없다니까. 저 도로에 있어, 도로에. 넘치다 보니까. 네.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돈 내기 아깝더라니까. 제가 경찰을 오랫동안 탔었는데 예. 경찰을 하면은 공용주차장은 50%지 않습니까? 네. 말 안 하면 50% 안 해줍니다. 아, 그래요. 가령 그런 사례들 정말 가령 많죠. 실제 주차 요금이 10,000원인데 일반 승용차가 경찰은 5,0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10,000원 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아저씨 저 경찰인데요 이러면 아이고 못 봤어요. 왜 말을 안 근데 해요? 알고 못 봤어요 해도 다행입니다. 아, 딱 그러네. 인상이 딱 구겨지고 아. 그럼 5,000원 알고 7,000원 줘야 된다고. 아, 저도 이런 경우 6,000원 있어요. 정도, 그 그렇지. 공영주차장인데 아. 이제 주차요금 달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시간당 얼마 이제 계산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금액이 아닌데 네. 영수증 주세요 하니까 거스름돈을 남겨주는 거예요. 원래 가격에서. 네. 이 좀 투명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이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거예요. 돈만 올리면 뭐하냐. 서비스 품질을 올려라. 그럼 요금 정가 받아라. 영수증 제대로 끊어달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따라오냐. 이게 문제인 거죠. 뭐든지 돈을 올리려면은 일단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올려야 돼. 우리가 식당에서 그죠? 밥값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발이 있거든. 예? 그러면 뭐 반찬을 조금 더 준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과되는 어떤 무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야 돼. 네. 예. 그런 게 좀 부족하네. 자, 어쨌든 뭐 대중교통 중심 정책을 진행하면서 또 승용차 억제책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주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있는데 월급 대책위원회는 왜 없을까요? 왜 없죠? 좀 월급 좀. 부산말로 한 방에 끝인 것 같아요. 좀.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시청률 대책위원회도 좀 있어서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